다음은 전주시 의사회 심은혜 팀장님을 모시고 전주시 통합돌봄 시스템 사례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은혜 팀장님은 현재 전주시 의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팀장을 맡고 계시며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 의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심은혜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간호사 1명에 사회복지사 2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주시 의사회는 2019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사업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참여해서 건강의료 안전망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마련되기까지 저희가 그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종이를 사용을 해가면서 정보 관리를 해왔는데, 시스템이 사용을 이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보니 자료 관리 정도는 저희가 지금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문진료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이제 사례 발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목차를 보시면 주요 사업으로 방문진료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 전주시 의사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저희 참여의사 현황 말씀드린 다음에 2가지의 우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스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스템 사용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저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의료 안전망 모형은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물망에 대상자를 넣어서 군별로 방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의사회 저희 권역에서는 지금 23개 동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4년 올해 7월 기준으로 344명이었고요.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는 지금 33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망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필요한데요. 안전망을 분류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어서 방문 관리를 좀 체계를 확립을 하고 방문진료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망 분류 회의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루어지고, 수시로 신규자가 발생하거나 건강 상태가 변동되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분분류 안전망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의료 안전망이다 보니 건강과 의료에 좀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류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의사 원장님이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 사업을 말씀드리면, 목적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대상은 3차 안전망 대상자 중에 방문진료를 동의한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올해 109건의 방문진료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4개월 동안 또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를 저희가 할 때는 방문진료 내용을 봐주시면 건강상태 포괄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기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그 국가 시범사업 우선 연계라고 되어 있고, 시범사업이 2가지가 지금 써 있는데요. 일방시나 장제시 같은 경우 치료와 처치와 약 처방, 주사 처방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저희가 이 2가지 시범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담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2가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상태 포괄 평가에는 건강상태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 돌봄자, 그리고 지금 보유 질환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료인의 시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임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또 서비스로 이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 남아있는 저희 그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할 텐데,
원장님께서 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내용을 자료화하고 그리고 주민센터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범 사업 연계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안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낯설어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109건이라는 방문진료 이 중에 일방시 1차 의료 그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담에 그치지 않고 주사나 약물 처방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다고 저희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을 참여하는 병원은 전주시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기유행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저희 의사회 센터장님이신 이상권 가정의학과에서 지금 담당을 해주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도 신청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진료 사업의 그 성격이 좀 비슷한 사업 중에 하나가 당뇨 어르신 집중관리 사업인데요. 이제 만성질환 당뇨를 좀 관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 이거는 방문진료 플러스 교육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좋은 것은 어르신들 집에 가서 방문진료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그 개개인별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상담이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만약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병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하면 모두에게 교육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병원에서 2시간씩 운동을 하세요. 하루에 얼만큼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개개인별로 사정도 너무 다르고 상황도 너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료인의 시각에서 그 어르신한테 맞게 개인별로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저희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뇨는 합병증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과 진료를 독려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단백질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다 라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건강음식 꾸러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이제 상처 관리 부실해요. 어르신들 집에 가면 연고도 하나 없는 집들도 많고요. 데일밴드 하나 없는 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응급 키트를 제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합병증에서 조금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참여 의사 원장님인데요. 전주시에 이제 저희 전주시 의사회에 총 21명의 원장님들이 계시고 과를 보시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도 있고 재활의학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제 저희 이 원장님들 중에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15명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들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이 약 처방이나 처치나 주사 처방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2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나의 주치의가 집에 왔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례는 이제 증상 같은 경우는 좀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례의 포커스는 실제 어르신이 내원하는 병원의 원장님이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원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환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이미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관계가 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한 랩 결과나 이제 그동안 이제 약 처방했던 것들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이제 방문 진료를 해주시는 사례예요. 그리고 이 어르신은 원장님이 이제 오시면 이제 너무 좋잖아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내려왔다라고 이제 느끼실 만큼 되게 좋아하셨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께서 이 어르신 집에 간 건 처음이잖아요. 환자가 병원으로 오지 병원에 있는 의사가 집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실제로 집에 가보니 생활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보시고 이 어르신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춤형 운동 지도다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같이 공유를 했고요. 이제 맞춤형 방문 운동 지도가 쉽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자원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검사 결과를 보시면 당화혈색소, 총단백, 간기능 검사가 3가지 항목 이렇게 호전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저희도 좀 보람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원장님과 환자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교육의 이해도가 좀 높으셨어요. 그리고 생활 처방에 대한 노력의 의지도 좀 강하게 있으셨고요. 보호자나 이제 어르신께서 가능하신 이제 말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만을 바라보면서 집중을 해주는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3분 진료, 1분 진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내 집에 와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한번 싹 둘러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한 3, 40분 동안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에 좀 감동을 많이 받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잖아요. 시스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생활조사에 저희가 매 방문 시마다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저희만 입력을 하는 건 아니고 의사회와 이제 주민센터 선생님들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건강지킴이도 작성을 해주시는데 방문 진료를 하기 전에 혹은 저희가 일반 방문을 하기 전에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가지 않았던 공백기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건강상태 변화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게 참 효과적이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서비스 제공 기록지도 저희가 매 방문 시마다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운동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 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운동 관리를 해주시는 기관에서 작성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그거를 클릭을 하면요 저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운로드 탭에 그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나오는데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운동을 집에서 어떻게 시켜줬는지 어느 곳에 통증이 있었고 가동 범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써 있어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어르신과 상담을 할 때 어르신 지난번에 방문운동 받으셨죠? 날짜 이야기하면서 그때 배웠던 동작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희하고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밴드로 저기 아래쪽에 보면 노란색 밴드로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밴드로 상체 운동을 하셨었네요. 어디 있어요? 찾아서 저희랑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공으로 발목 운동을 하셨었네요. 저랑 20개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운동 지도도 같이 다시 복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행히도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물리치료사회하고 업무를 좀 이렇게 긴밀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지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보면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2번째 사례인데요. 이 어르신은 이제 다쳐서 방문 진료가 필요했던 사례예요. 그렇지만 다쳤다고 해서 다 방문 진료를 하는 건 아닌데 다친 상태가 위중하기도 했고 전미동이라고 전주시 외곽에 정말 외곽에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발이랑 팔이랑 다쳤는데 신발을 신을 수가 없고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안 가신다고 이제 고집도 부르시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 진료 1차 의료 방문 1방실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만 이제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웃 주민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목에 얇은 그 피부가 이제 벗겨져 가지고
진물이랑 피가 범벅이 된 채 저희가 이제 방치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이제 왼쪽 발등에는 이제 빨래하신다고 뜨거운 물을 덮이셨다가 화상을 입고 더러운 붕대로 감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면 감염의 위험이 큰데 어르신이 관리를 잘 하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방문 진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원장님을 모시고 갔더니 감염이 이미 된 상태였고 주사제도 필요하고 항생제도 필요하고 이런데 병원은 가시지 않으니 이제 일방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서 어르신한테 주사도 놔드리고 약 처방도 해드리고 드레싱도 해드리고 이제 이런 처치가 가능을 했어요. 그리고 1, 2주 간격으로 총 4회 방문 진료가 이루어져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치료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고 그 이후에는 장기 요양 방문간호 센터를 연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자주 와서 드레싱이라도 소독이라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아들은 서울에 살고 계세요. 근데 1년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 여서 보호자의 돌봄은 부재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주민센터 선생님들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를 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2번씩 음식재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음식재료를 전달을 할 때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들어가니 모니터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내용을 전화로 수시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항도 이렇게 3가지 꾸준히 어르신을 관찰을 하면서 변화가 있는지 더 악화된 점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민센터와 저희 그리고 장기요양 방문간호센터 3개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어르신을 좀 돌봐야 했었던 사례였고 사진을 보시면 좀 징그럽다고 좀 받아들여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진은 그래도 좀 이렇게 덜 징그럽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좀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손목 외상과 발등 화상의 상태가 이제 발견이 돼서 방문 진료를 시행을 했고 이제 방문 진료 2주 정도 지났을 때의 상태예요. 근데 어르신께서 이제 좀 관리가 너무 미흡해요. 사실 보호자가 같이 살고 있었더라면 저 상태에서 호전이 됐을 텐데 혼자 살고 있고 이제 뭐 주택이라 낡은 주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염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이래서 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하고 나면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을 하는데요.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이렇게 사진도 넣어놓고요. 방문 진료한 내용을 주민센터 선생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써놔요. 그래서 이걸 조회해 볼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상황을 좀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굳이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아도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여기 음식 재료가 들어간다고 가거든요. 그래서 음식 재료도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클릭을 해서 저희가 눌러보면 다운로드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번 주에는 저런 음식이 들어갔구나, 단백질이 들어갔구나, 저번 주에는 뭐 된장국을 해먹을 수 있도록 밀키트가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어르신이 실질적으로 해 드셨는지 아니면 지금 냉장고에 그냥 얼려져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 지난주에 음식 재료에 두부랑 고기가 있었는데 어떤 음식 만들어 드셨나요? 하고 저희가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시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두부랑 고기는 단백질 식품이라서 어르신에게 꼭 중요하다고 하니까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해서 단백질 식품이 어떤 건지도 교육이 가능해요. 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살이 차올라야 되는데 어르신이 좀 식이 관리가 부실해서 살이 지금 잘 안 차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남은 재료는 한여름에 여름철에 잘 상하니까 보관 잘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이 좀 치매도 있으셔서 이런 점들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 두 개 사례에서 좀 말씀드리지 못했던 정보 공유 기대 효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원 계획 시스템에 보면 지원 계획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눌러보면 한 명의 어르신한테 어떤 서비스가 연계되고 신청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볼 수 있고 그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진료 전에 혹은 일반 방문 상담할 때 이런 연계 중인 서비스 목록을 확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음식 재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제공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어르신한테 한 번쯤은 저희가 물어봐서 만족도가 어떤지 혹은 부족한 점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서비스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 항목에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센터 선생님과 한 번 더 상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상담관리 항목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담관리 항목은 모두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문한 인력이 여기에 기록을 해주면 내용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방문 상담 이력을 확인 가능하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이제 가장 최근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가면 결국에는 상담의 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이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자료가 엑셀, 한글 이런 것들이 동으로 가고 시로 가고 시에서 동으로 가고 다시 저희한테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간적으로 많이 딜레이가 많이 되기도 했고 좀 속도전이 좀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전산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나 현장에서나 좀 많이 활용되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